올리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입니다. 이게 앞에서 봤을 때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고 나와 있네요. 내가 이거 왜 갖고 왔지? 한번 봅시다. 사건 번호 202 타경 605581이고 수원지역부부 안산지원이에요. 경기 시흥시 월고동에 월고 2차 UOM 플러스 빌 101동 1804호. 제가 옛날에 월고에서 과일 가게를 했었죠. 그래서 좀 잘 알아요. 물건 종류는 아파트고 그리고 면적은 건물 면적 25.65평, 대지권은 10.01평. 건물 면적은 등기 면적이죠. 시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부가 되고 있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보람이 막 의욕이 불끈불끈 막 솟아나네요. 자, 대지권은 10.01평. 이 대지권은 사실 아파트 지금에서는 크게 뭐 상관없긴 한데 뭐 보통은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대지권 많이 보시죠. 그런 물건 봤을 때는 대지권도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각 물건은 건물 전부, 토지 전부니까 낙찰 받으면 온전하게 취득하는 거고, 사건 접수는 작년 10월에 했어요. 법원에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사건 접수했으니까 법원은 접수받고 감정평가, 현황조사, 송달 시작했죠. 그럼 소유자는 한 땡땡, 채무자는 한 땡땡이고 같은 분이세요. 같은 분이고 채권자는 캐 땡땡땡. 캐 어디죠? 캐인데 강제경매네요. 강제경매 임차인에 기한 경매가 많은데 특이하네요. 볼까요? 감정가는 4억 8,800. 채권자가 사건 접수한 작년 10월쯤에 시세니까 따로 조사해 보셔야겠죠. 1년 지났어요 벌써. 1년까지 아니고 1년 다 돼가요. 유찰을 한 번 됐어요. 3억 4,160. 자, 보면은 등기사항 보실게요. 등기사항 보면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는 근저당, 압류, 가압류, 압류, 강제. 요것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강제 경매 기입 등기. 이 등기 만약에 앞에 거 아무것도 없고 얘만 돼 있으면은 얘가 말소 기준 권리 되는 거예요. 강제 경매의 임의 경매, 경매 기입 등기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날짜가 제일 빠른 게 말소 기준 권리인데 얘죠. 농협의 2억 채권 최고액. 이거는 채권 최고액이죠. 실제 이걸 빌린 게 아니고 돈 좀 더 적게 빌렸어요. 채권자는 맞아요. 강제 경매 신청 채권자는 캐논 T9형이에요. 이게 뭐지? 캐논 카메라인가? 잘 모르겠네요. 캐논 T9님이 그 후순위 이제 일반 채권자분이 경매 신청한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후순위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면은 번뜩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게 무잉여 경매가 될 수도 있나 없나 요런 거 생각해야 되는 거고, 무잉여 경매는 이 경매의 주인공은 이분이죠. 사실 이분이 이 경매 사건의 주인공이에요. 내 돈 받으려고 신청하신 분, 이분이 주인공이고, 그리고 이 경매 사건은 목적은 이 사람이 이분이 돈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건 진행하다가 유찰이 많이 돼가지고 이분이 돈을 받아갈 게 없다. 그럼 경매 절차는 기각이 됩니다. 기각돼요. 기각이 됩니다. 그 절차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법원에서 매수 신청서를 보내줘. 매수 신청하라고. 근데 이분이 매수 신청을 안 하시면은 기각이 되죠. 이게 민사집행법 102조인가요? 거기서 나오죠. 뇌물 가망이 없는 경매 102조 맞나? 거기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후순위 채권자의 경매 신청이니까 언뜻 보기에는 근데 금액이 얼마였죠 이게? 3억대니까 사실 3억대니까 무잉이 안 되겠죠 지금은. 왜냐면 이 채권이 실제 채권 최고액은 2억 3천인데 실제 채권은 한 2억 되려나요? 이 계산해 보면은 보통 은행에서는 금융기관에서는 120%, 110% 내가 만 1억 빌리면은 이 설정을 1억 1천 하거나 1억 2천 하거나 120%, 130%, 1억 3천을 하거나 이렇게 설정을 하죠. 잘못됐을 때의 이자 비용이랑 이런 것도 따져가지고 은행 손해를 안 보니까 잘 안 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실제 채권액은 이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14년도에 불린 거고 잘 갚고 있으니까 경매 안 집어넣고 그럼 채권액은 낮겠죠. 1억 되겠죠. 그리고 알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날짜가 소유권 이전한 날짜랑 동일해요. 그럼 소유자님이 이 집 사실 때 담보일자 받은 거죠, 농협에서. 그러다가 좀 뭔가 안 좋아지셨나봐요. 안 좋아지셔가지고 사업을 하시나? 안 좋아지셨나? 여튼 우리 입장에서는 체크할 게 무잉여, 그리고 뭐 인수하는 게 있냐 없냐
봤을 때 인수하는 건 없고 다 소멸이니까. 그리고 무인은 당장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임차인을 봐야 돼요. 임차인이 여기 빨간 글씨 있으면 무섭죠. 여기 선순위 임차인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인 날짜보다 빨라요. 볼까요? 말소 기준 권리는 2014년 7월 9일, 이분의 전입일자는 2014년 4월 11일. 근데 그래서 이게 법원은 좀 아쉽긴 하지만은 누군가가 전입이 돼 있으면은 그냥 임차인이라고 이런 기재를 해요. 임차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냥 임차인이라 기재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임차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보통 여기서 이렇게 임차인 있을 때 봐야 되는 게 매각 물권 명세서라고 했죠. 매각 물권 명세서를 보면은 이렇게 임차인이 있을 때 임차인이 있다고 나오면은 정보 추처의 구분을 봐가지고 이렇게 현황조사라 그러면은 믿으면 안 돼요. 잘 참고만 해야 되고, 여기에 뭐 등기, 임차권 등기나 아니면은 권리신고 이런 말이 있으면은 약간 신빙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했으니까 배당 요구하면서. 근데 현황조사예요. 이분은 진정한 임차인이었으면은 배당 요구를 했을 수도 있어요. 권리신고를. 근데 이분은 채무자금 소유자의 형이죠. 형님이시고, 근데 형님의 경우여도 가족 간의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부부 간에는 성립 안 하죠. 잠시만요. 부부 간에는 임대차 계약 성립 안 해요. 다만 이혼을 했다, 갈라섰다, 그러면은 성립합니다. 임대차 계약 성립하고, 가족 간의 형제 간의 임대차 계약은 성립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실제로 오고 간 증빙이 있어야겠죠. 보증금 증빙이 있어야 되고, 뭐 통장 내역도 있어야 되고, 임대차 계약서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보시면은 저는 이런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농협이 바보가 아니니까 여기에 전입자가 계시네요, 동거인이 계시네요, 그러면은 이 동거인분의 무상거주 확인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러거든요. 은행은 이분의 무상거주 확인서가 여기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2억을 빌려줄 수가 없죠. 당시에 금액이 2억 6,500이었는데 그러면은 은행은 절대 손해보는 짓 안 하죠. 그래서 이분은 임대차 계약이 없는 그냥 동거인이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는 거죠. 다만 입찰하시는 분들은 좀 더 상세하게 조사해 보시고 뭐 탐문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농협에 확인해 봐야 되고, 안 알려주겠지만은 요런 상황입니다. 그럼 저는 이분이 임차인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다만 이렇게 대안이 있으면 초보자분들 입찰 못 하세요. 겁나가지고. 저도 겁나는데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경쟁이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분이 만약에 정말로 진성 임차인 주장한다 그러면은, 주장을 하겠다 이러면은 좀 그러지 않겠죠, 설마. 네. 여튼 저는 이거를 일단은 임차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형인데 형한테 돈 받고 했을까요? 근데 요거는 없다 보고, 그러면은 평범한 물건이 되는 거죠. 다만 저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사해 보셔야 돼요. 제 말만 듣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요렇게 위치는 여기에요. 올곤역에서 생겼죠. 올곤역이 생겨가지고 올곤역 가깝고, 그리고 요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이 유아파트 2차는 1차는 저 앞에 있는데, 제가 옛날에 여기 올곳에 유아파트 1차에 살았었거든요. 요 앞에 바다가 바로 보여요. 요렇게 보이겠죠, 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바다가 보이고, 맞은편에 아마 고층이시면은 105도 보였을 거예요. 요 아래가 105 신도시니까. 그래서 조망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번 우리 시세를 보면은, 시세가 84.78이니까 요건가? 요거네. 제일 작은 거네. 84.78 이거죠. 등기 면적. 그러면 일단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고요. 발코니 확장했으면 더 넓겠죠.
실평수라 많이 하죠. 부동산에서 뭐 얘기하는 거는 실면적. 그 실면적이라는 단어가 저는 굉장히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좀 정립이 안 되죠. 실면적이 등기 면적 플러스 서비스 면적인지, 약간 혼동해서 쓰시는 면적이긴 한데, 자, 이렇게 아파트가, 좀 약간 단지는 작은데, 단지는 298세대예요. 작은데, 나름 괜찮게. 오션뷰죠. 오션뷰죠. 그리고, 여긴 거래가 좀 있네. 3억 4천, 5천대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4층까지 했는데. 그러면은, 호가는 4억, 3억 8천, 4억 전세네. 전세 빼고 매매 봤을 때, 이렇게 3억 4천. 그러면 요거는 저는 한, 현재 시세에서 판다고 했을 때, 3억 4천 보고, 그리고, 감정가가 4억 8,800 나왔네요. 근데 3억 4천 양도가에 이거 지금 유찰하면 안 되겠네. 못 들어가네요. 한 번 더 유찰돼야 돼요. 유찰돼야지 들어간 거. 만약에 지금 들어가는 분 계시면은 큰일 나요. 왜냐면은 그냥 가서 사면 돼요. 우리 또리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또리님. 우리 두리님도 계시고 또리님도 계신데 우리 고양이 이름이 첫째가 둘이고 둘째가 또리죠. 너무 반가워요. 기억에 확 남았어요. 또리님하고 두리님하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지금 들어가시면은 지금 호가 매매 나와 있는 물건이 있으니까 지금 만약에 최저가 들어가면은 마이너스죠. 이거는 돈 마이너스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 한번 유찰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뭐 욕심 없이 그냥 뭐 한 2억 9천 정도에 들어간다. 2억 9천 3억 정도? 59%긴 한데 요거는 어쩔 수 없다. 2억 9천에 들어가면은 한 9천만 들어가서 5천 정도 남는 요런 사건이었습니다. 정리하면은 시흥시 올곡동의 UM 플러스 빌 2차예요. 2차는 등기상에 인수한 게 없고 다만 선순위 점유자가 계신데 요거를 확인을 해가지고 저는 선순위 임차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은 근데 지금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시세가 지금 호가 나온 게 3억 4천짜리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유찰된 다음에 한 5천 남기는 정도로 해서 2억 9천에 들어가면은 적당하지 않나 요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지금 또리님 사건 번호 주세요. 그러면은